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며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난 안 될 거야, 망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공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진 않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막연하게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만 하면 되냐? 이게 자칫하면은 정신승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히 바꿔줄 표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마법의 표현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에는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즈니스에 능통하신 분들이 사업을 육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보면 진짜 초창기에는 A to Z, 초창기뿐만 아니긴 한데 A to Z 대표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다 가야 돼요. 이게 꼭 사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직장에서 신규 업무를 해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처음 시작하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A to Z 모든 걸 내가 손대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먹는 거, 싸는 거, 뭐 입는 거 이거를 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아에서든 사업에서든 내가 다 해줘야 돼요. 내가 A to Z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 열심히 돌보고 신경 쓴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28개월 됐는데 얼마 전에 좀 늦은 돌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열이 엄청 나요. 열이 엄청 나고 지가 아프니까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자다가 울면서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몸을 막 던지면서 해서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죠. 해열제를 먹이기도 하고 수건으로 열을 닦아주기도 하고 미온수로 씻기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팔 아픈데 그냥 계속 안고 몇 시간 돌아다니고 이렇게 제가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나아지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그 다음날 또 가고 약도 먹고 며칠 걸려서야 서서히 상태가 호전되더라고요. 이때뿐 아니에요. 사실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평상시에도 저는 진짜 아이에게 온 맘 다해서 사랑을 다 주고 싶어. 근데 애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에 꽂혀가지고 막 울어. 나중에는 저것 때문에 운 거야? 그래. 그리고 저도 사람이니까 그냥 무한정 사랑을 주고 싶어도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욱해가지고 혼내. 그리고 나서 후회해서 나 혼자 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즉, 육아를 해보면은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는 동서고금일치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수 있는 게 육아인데 사업도 똑같다는 겁니다. 뭐 다른 일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도전합니다. 혹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고객들이 이거 엄청 좋아하겠다라고 확신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망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사업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겠다? 갑자기 직원이 튀어. 새벽에 문자 남겨놓고.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부하 직원이 새벽에 문자 남기고 튀는 거. 진짜 빡치는데. 아무튼 그 외에 모든 게 완벽해. 직원이 완벽해. 진짜 상황도 비즈니스 상황도 너무 완벽해. 근데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 내가 아파. 가족이 아파. 그래서 사업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그냥 마냥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가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잘 돼야 돼.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아이씨,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고통받는 건 나나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되 우린 어때야 되냐?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생은 should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좋아하는 해외 비즈니스 크리에이터인 알렉스 올모지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should란 단어를 지워버려야 된다. should가 뭡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했고 나는 너에게 온갖 친절과 사랑을 다 베풀었어.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만 해. 내가 우리 비즈니스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모든 걸 다했고 내가 재정적 손해까지 감수했어. 그러니 고객은 감동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게 should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성을 쏟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해야만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짝사랑을 했던 인간관계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위험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생각은 관계를 파괴하는 생각이고요. 나 자신을 망치는 생각이에요. 아이가 아픈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간호했어.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이제 그만 아파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고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나만 손해예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되돌릴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이 불공평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잘 돼야만 해. 이거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무슨 마인드가 필요하냐? 나는 최선을 다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다.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상관없이요. 이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팟캐스트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들었냐?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NBA에서 노장인데 레전드급이 되고 있는 선수 중에 스테픈 커리, 무한도전도 나왔죠? 르브론 제임스, 이런 레전드급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테픈 커리나 르브론 제임스가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을 통제할 순 없다. 결과를 가져올 순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찾아봤어요. 농구 최고 레전드, 농구 그 자체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이죠. 마이클 조던이 NBA 선수로 15년을 활동했어요. 몇 번 우승했는지 아십니까? 6번 우승했어요. 3분의 1 우승했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는 우승을 못했다고요. 통산 마이클 조던의 경기가 1072경기 뛰었대요. 그런데 727승 345패랍니다. 30% 정도는 졌어요. 70% 정도는 우승을 못했고, 마이클 조던 엄청 뛰어나죠. 그런데 결과를 100%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농구의 최고가 마이클 조던이라면 축구의 최고는 누굽니까? 리오넬 메시입니다. 뭐 펠레다, 호날두다, 마라도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박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메시가 최고 맞아요. 반박은 받지 않아요. 아무튼 리오넬 메시의 프로 통산 경기가 1088경기 정도 된대요. 그런데 메시 전적이요. 그중에 678경기를 이겼고요. 235경기는 비겼어요. 그리고 175번 패배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역사상 최고인 선수들도요. 30%, 40% 정도는 져요. 결과를 그들조차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한 번 질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못 해먹겠네 이랬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다는 패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냐면요, 게임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은 게임이다.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중간에 죽어요. 메이플 스토리 할 때 달팽이만 잡다 보면 안 죽어요. 그런데 뿔버섯 만나면 죽어요. 그럴 때 잠깐 화가 나고 이거 피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때마다 막 씩씩거리고 화내고 막 못해 먹겠네 이러면 게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게임은 즐겁자고 하는 건데 너무 화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도 이렇게 하니까 죽네.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포션을 좀 더 사놓을까? 이렇게 사냥하면 안 되고 저기서 사냥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겠어요?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게임에 목숨 걸고 하면은 그 게임하다 보면은 부모님 안부를 묻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게임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볍게 접근해야 돼요.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우리가 불행할 거냐? 우리가 포기할 거냐? 아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안 나왔더라도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요.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랄프 알도 에머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Life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인생은 여행,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기 위해 달성하고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안 되더라도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정에 집중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컨텐츠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북토크 뉴스레터를 지금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글들이 저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시죠? 제 모든 노하우, 자기개발, SNS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100% 무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어. 받아들여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받아들이라는 게요. 안 됐네. 그래.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만해야겠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업이 육아 같다 했잖아요. 사업뿐만 아니라 업무, 커리어에서의 성공 이런 거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그만할 거예요? 제가 육아 예시 들었잖아요. 내가 아이를 최선을 다해 간호하고 사랑을 다 베풀어도 애가 진정이 안 돼. 내 마음을 몰라줘. 계속 울어. 그렇다고 애 안 키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왜? 내 애니까. 애가 난리를 치건 소리를 지르건 날 때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지만 그리고 너무 화가 나도 그래도 난 내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사장이에요. 직원이 무책임하게 퇴사를 해요. 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퇴사하고 무책임하게 떠났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 안 할 거예요? 그럼 누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최악의 결과가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에도 두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공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성과,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결과는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위대한 성과는 시간에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아는 트렌디하고 대단한 훌륭한 기업들 있잖아요. 다 최소 몇십 년은 됐습니다. 애플 얼마나 트렌디합니까? 최신 혁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애플 1976년에 만들어졌어요. AI 시대를 선도하고 검색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 199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년도 넘었잖아요.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 1969년에 삼성의 모기업이 탄생했어요. 요즘 유행인 우리가 모두 시간을 쓰고 있는 SNS 그 SNS의 대표주자 메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죠.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2004년이에요.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20년 넘었잖아요. 이처럼 엄청난 성과를 내는 건 전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 빠르게 성공하는 게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도 최소 10년 혹은 최소 몇 년은 걸려요. 우리는 몇 주, 몇 달 만에 성공하고 싶은데 아니라고요. 최소 몇 년이 걸려요. 그리고 재밌는 건 몇 년을 노력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우리가 보는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죠? 그건 결과만 봐서 그래요. 그 뒤에는 엄청난 양의 시간,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자산이 235조잖아요. 이 결과만 보면 와 진짜 미쳤다 하는데요. 버핏이 저거 버는데 75년 걸렸어요. 돈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워런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 덕으로만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이다. 버핏은 30대, 40대 때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힘들다고 이제 그만해 돈도 많이 벌었는데 라고 그만했으면요. 우리는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을 버크셔 해서웨이란 이름을 모를 겁니다.
계속했고 시간이 쌓였으니까 복리의 힘으로 워런 버핏이 전 세계에서 알려진 현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돈, 사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노력에도 복리가 작용해요. 그 복리가 폭발할 시점까지 노력, 시간을 투입해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성과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도 때때로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공은 횟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정 과정에든 무작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성공은 숫자 놀이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된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여러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일자리를 얻고 싶으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내라. 주역을 맡고 싶다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오디션을 보라. 무대 위에 첫 순서로 오를지 마지막 순서로 오를지는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려면 복권을 여러 장 사야 하듯이 여러 번 도전하면 원하는 순서에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르므로 여러 군데 찔러보는 게 상책이다. 여러분, 성공은 운빨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성공에는 운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운이 작용하는 정도가 달라요. 마이클 모부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란 책에선요. 모든 일에는 운과 실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율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보겠습니다. 이거 100% 실력 같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회 전날 어떤 호텔을 잡았냐에 따라서 특정 호텔이 단수가 됐어. 특정 호텔이 뭐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다음 날에 선수 컨디션이 안 좋아. 운이에요. 운이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도박 100%운 같잖아요. 그런데 뭐 게임 어떤 게임을 하냐에 따라서 카드 카운팅 같은 능력이 발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운이 크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요. 정도는 다른데 모든 종류의 성공에는 운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즉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률에 얻어 걸릴 때까지 일단 많이 해야 돼요. 분야를 막론하고 다 적용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가수도 히트곡을 만들 때까지 여러 개 노래를 만들어 봐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여러 대회에 나가봐야 우승을 하는 겁니다. 메시 월드컵 우승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월드컵에 나갔고 에이스로 몇 번을 활약했지만 복권도 당연히 한 장 살 때보다 두 장 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복권을 여러 개 사야 당첨이 될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다고 복권 사란 말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 모든 종류의 성공은 횟수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공은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횟수를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그럼에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이 두 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언어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란 어떤 것들이 있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마법의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내가 최선을 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 있어. 그러기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과정,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 있어. 결과가 안 좋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해. 마치 육아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육아를 포기할 수 없듯이 사업이건 업무가 됐건 투자가 됐건 때때로 좋지 않은 성과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해. 왜? 우리가 원하는 성공, 바람직한 결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정 횟수 이상의 도전 횟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확률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입니까? 혹시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핑계를 찾고 있는 핑계의 말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언어가 핑계를 찾는 언어에서 혹은 결과에 집착하는 언어에서 과정을 즐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해결책을 찾는 언어로 바뀔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